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0일 오전 10시 37분입니다. 헌법학자이시고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씨는 탄핵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대0, 지금 구조가 그대로 간다면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우에도 8대0이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어제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는 등 보수적인 내용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석연 전 처장은 불법 계엄 사태의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그걸 갖고 탄핵 음모론, 공작론 등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처장은 지금 현재 재판에서 거론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 여부 등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진행자가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라고 묻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했다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 위헌적이고 혼란스러운 위헌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는 언급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님 정말 이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미래가 당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였겠죠.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명언이네요. 이석연 전 처장은 헌법학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변호사를 할 때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함께 신행정 수도 건설이 이게 위헌이다 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그게 맞다. 노무현 정부가 당시 추진하던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게 가만 들여다보면은 그게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천도다. 수도 이전이다. 수도 이전을 신행정 수도로 미장을 했다. 그런데 수도를 옮기려면은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헌법에 서울이 수도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은 관습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수도를 옮기는 것을 그렇게 위장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헌법 개정 사항이다 해가지고 신행정 수도 이전 건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무현 정부가 꾀를 써가지고 행정부의 반을 옮기는 쪽으로 가고, 여기에 박근혜 세력이 동조하는 바람에 지금 세종시라는 기형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도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결정을 끌어내므로써 천도를 막은 그런 논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석연 전 처장이었습니다. 8대 0으로 아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요사이 바깥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번 사안은 너무나 엄중해가지고 결정문을 검토하고 쓰는 그 헌법재판관이 법률가라면은 차마 기각 결정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이석연 전 처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비상계엄령 선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약간의 지금 오해가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사건,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하니까 형사소송에 준하기는 하지만은 증거 조사를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을 사형시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파면 사안에 해당하느냐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이므로 중요한 대목만 확인이 되면은 파면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것은 다 국민이 보았고 세계가 보았고 현장 중계가 되었고 하는 것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자신한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증언은 뭐였느냐 하면은, 내가 김용현 장관을 시켜서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자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폭적 발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 군대를 보내는 걸 자신이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사실 재판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왜냐? 우리 헌법의 계엄에 대해서, 또는 계엄법에 계엄의 그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엄을 펴면은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입니다. 선관위는 정부가 아닙니다. 법원도 아닙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헌법에 규정하기를 국회,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 이렇게 그 항목을 쭉 열거를 하면서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거관리, 이렇게 별도로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상의 독립기구가 바로 선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펴더라도 군대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국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정부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자기가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술을 쭉 듣고 있으면 이분이 헌법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법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부와 사법을 장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닌 선관위에, 그것도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있어서 특수부대를 보냈다. 그것도 북파공작원을 양성하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보냈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형사재판이 1년 가도 되고 2년 가도 되지만은, 이런 재판은 빨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권력 공백이 생기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겠다. 나는 대법원 판결 무시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태는 이게 내란적 또는 반역적 상황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즉 파면이야말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이 승복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은 불복하겠다는 뜻입니까? 결정이 나온 다음에 불복은 그게 국가, 즉 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석연 전 처장은 지금이라도 물러나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길이 하나 남아있죠. 감사합니다.